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스터디그룹 솔라블럼2 벌써 마지막 주차군요. 열심히 들어줍시다. 기본간호학 2 산소와 8주차 파트 2를 맡은 저입니다. 저는 산소와 앞부분에서 가스 운반부터 산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다 알아볼 건데, 먼저 가스 운반에서는 산소 운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흡입 산소량 그리고 빈혈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산소 운반이 적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먹는 산소량이 적을 때, 빈혈이 심할 때,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산소 운반이 부족하게 될 때, 그리고 심근경색증과 심박출혈 감소, 그리고 대량 출혈이 일어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소 운반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산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먼저 생리적 요인 크게 좀 볼게요. 그러면 생리적 요인, 그리고 발달 단계, 약물 요인, 행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게 교수님이 문제를 내실 때 예를 들어 수분 섭취는 생리적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내신다고,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그런 건 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행동적 요인이고, 그러니까 크게 마인드맵 같은 걸로 이렇게 이 제목이랑 이 아래 것들을 정리해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리적 요인을 보면 먼저 산소 운반 능력과 흡입 산소 농도, 그러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내 몸에서 어떻게 되는지, 급성 출혈, 빈혈,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기도 폐쇄가 되고 고지대에 있고 흡입 산소 농도가 감소되면, 기도 폐쇄가 되고 고지대로 올라가면 흡입 산소 농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먹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산소가 얘는 잘 안 들어올 거고 기도에, 그리고 얘는 산소가 잘 없는 곳이니까. 그리고 임신이나 상처 치유 운동, 열이 발생할 때는 대사율이 증가해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흉벽 운동에 영향을 주는 상태, 척추만장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숨 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골절, 갈비뼈 골절이 생겼을 때는 숨쉬기가 더 어렵겠죠, 아파서. 그리고 임신 시에는 그 자궁이 팽만돼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은 배를 누르게 되니까, 그래서 호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비말 때도 지방 조직 때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호흡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다음 발달 단계인데요. 발달 단계는 특히나 이걸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수님은 계면활성제가 미숙아의 경우에는 부족해. 왜냐면은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폐포 내면의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줄여주는 거. 이게 옮기다 보니까 이 아래로 하는 이 기호가 좀 달라졌는데, 표면 장력을 줄임으로써 폐포 허탈을 예방하는 건데, 이게 임신 7개월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7개월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에는 이 계면활성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아 확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또 노인기, 여기서 미숙아랑 노인기만 보면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실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성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심장 분량도 감소해요. 동맥 혈관은 석회화가 돼서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고혈압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히니까 거기로 이렇게 혈액은 가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이게 막 혈액이 치니까, 그 혈액을 치니까 고혈압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도의 선모 기능이 줄어들어서 감염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약물 요인,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그 호흡 중추에 뇌괴랑 연수가 있는데, 연수의 호흡 중추를 억압해요. 마약성 진통제가 몰핀이나 데모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량 복용 시 호흡의 횟수와 깊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투여할 때는 꼭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요인은 다양한데, 영양, 수분 섭취, 운동, 흡연, 약물 남용, 스트레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먼저 영양을 봅시다. 영양을 보면 영양 상태가
만약에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그러니까 많이 안 섭취한다는 거죠. 영양 부족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양 부족이면 호흡권 소모가 많아져요. 호흡 운동이 떨어져요. 소모는 많은데 너무 과다하게 써버려가지고 적어져요. 기침 효율성 줄어들겠죠. 그래서 분비물 정체가 많아져요. 그리고 철분이 죄송합니다. 철분이 철분이 그렇게 되고 잠깐만 아이들 이게 철분이 왜 나왔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철분이 부족해져서 영양분이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적혈구 합성과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해요. 그리고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을 유발해서 폐악장이 감소하고 산소 요구량은 증가되겠죠? 고지방치기도 위험하고 그리고 수분 섭취, 체액이 과다되면 심장질환과 혈관 우려를 유발하고 고혈압 같은 것도 유발하고 탈수나 체액 부족일 경우에는 호흡 분비물 농도가 증가하겠지요. 반대로 체액이 과다하기보다는 좀 물이 충분하면 호흡 분비물의 농도가 없어서 잘 배출이 되겠지요. 그리고 운동일 때는 호흡 수와 깊이가 증가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게 하고 과도하게 CO2를 배출시키게 돼요. 그래서 운동은 필요하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고 했고 니코틴을 흡입할 경우에는 흡입된 니코틴이 혈관 내 플라크를 빠른 속도로 침착시켜서 혈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위험성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가 10배 이상 더 높대요.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약물 남용, 조직의 산소화를 손상시키고 마약류, 특히나 몰핀 같은 거 호흡 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꼭 사용 전에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내가 과도하게 숨을 쉬게 돼서 내 체내에 있는 CO2가 다 배출이 돼버려가지고 CO2가 감소되고 그러면은 저칼륨 혈증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호흡성 산증이 발생을 하면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을 하면 저칼륨 혈증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무감각과 저린 감각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잠시 마비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분비가 될 수 있는데 에피네프린은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또 세기관지 확장을 시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류랑 산소 운반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을 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인체의 대사율과 산소 요구도를 증가시켜서 호흡수나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정도껏 해야지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뭐 작업장이나 공해가 많은 도심 그런 데서는 폐질환이 발생이 더 많고 성면에 많이 노출되는 건축 노동자들이 주로 성면폐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또 활석 가루, 먼지, 탄소 섬유 같은 것들이 많아지죠. 그런 것 때문에 호흡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